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과학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세포 이야기, 세포 완벽 강의 마스터 라고 해놓고 저도 이제 공부한 거기 때문에 복습차, 이 베타 버전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뭐 때문에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포에 대해서 그냥 뭔가 어떤 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AI하고 얘기를 하다가 좀 한계가 약간 느껴진 게 있어가지고 전에 샀던 이제 인체 해부도 관련된 책을 보면서 좀 이해를 많이 했죠. 그림 같은 거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메커니즘을 뭐 예전에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한 거를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은 또 금방 잊혀지고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습할 겸, 또 저는 공부를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모든 구조와 원리를 다 이해하는 쪽으로 항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그러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세포 쪽 공부를 하니까 얘네 세포 세계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입자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세포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규모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생명체들의 세계, 요렇게 좀 3단계 정도로,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계, 예, 요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들은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단세포 생명체하고 다세포 생명체가 있죠. 단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거고, 이제 다세포는 여러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생명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더니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 세계에서 가장 큰 세포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타조 아래 세포래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게 얘도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 R은 맞는데 타조 R에 있는 난자, 예, 그러니까 난자죠. 이게 한 10cm 정도라나 단세포예요. 예, 엄청 큰 하나의 그냥 우리가 세포는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세포, 그러니까 세포들도 이 조직이나 종류별로 막 크기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 세포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이 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배아 형성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클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타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새래요. 예, 날지 못하는 새. 아무튼 단세포 중에서는 타조 아래 세포가 가장 크다. 예, 검색도 몇 번 해봤는데 그런 거 같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세포부터 시작을 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단계, 규모별, 크기별로 어떤 계급화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세포는 그러니까 이게 어, 총체적인 규모와 환원적인 규모, 예.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루어진 것과 그걸 다시 쪼개가지고 환원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어떤 큰 집단들은 작은 집단들의 모임이란 얘기죠. 그래서 세포는 세포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 핵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먼저 이제 보면은 이제 게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염색체 22시 그 다음에 DNA 가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염기쌍 염기 여기 하나가 이제 빠졌죠. 뉴클레오티드 요 명칭이 외우기 조금 어려웠는데 요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연상을 하고 앞에 뉴를 붙여주고 얘는 이제 티드는 따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뉴클레오티드가 약간 생소하면서 그런 언어죠. 예, 요거는 이제 딱히 어떤 단일 구성원은 아니고 집합 구성원으로 이제 그냥 명칭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얘네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세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리보솜, 단백질 생성 공장, 네, 그리고 에너지 제공하는 걔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얘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이따가 그러면 생각나면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두뇌 회전이 오늘은 잘 안 되는 날이네요. 이게 기억력이 막 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안 되는 날인데 그리고 일단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RNA라는 애가 이제 핵심인데 이제 엊그저께 노벨 생리학인가에서 마이크로 RNA가 노벨상을 받았죠. 이 RNA의 종류는 이제 tRNA 하고 mRNA 하고 이제 rRNA 하고 이제 새롭게 발견한 마이크로 RNA 얘는 한글로 하면 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RNA라는 애는
이거는 mRNA가 하는 거고, 아무튼 RNA는 이제 도와주는 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RNA는 유전자 발현에 도움을 주고 조절을 해주는 애가 있었다. 이 mRNA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읽어서 리보솜한테 갖다 줘서 단백질 생성을 하게 해주는 애. 그 다음에 tRNA는 그러니까 얘가 mRNA 얘가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이 도면, 설계도 요런 걸 이제 갖고 오는 애예요. 그러면 이제 tRNA에는 mRNA가 가져온 설계 도면, 즉 유전 정보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주문서죠. 예. 이걸 가지고 세포질에 있는 이제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네. 딱 요렇게 하는 애. 그 다음에 RNA 얘는 왜 이렇게 이왜 탭이 안 돼? 그럼 이렇게 해서 RNA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 RNA 얘는 약간 애매한데 그냥 그 mRNA하고 tRNA의 어떤 그냥 그 서포트 해주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예, 얘는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애가 얘예요. mRNA가 제일 중요하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노벨상 받은 2024년 노벨 생리학상 받은 애. 네. 그러면은 이제 mRNA가 중요한데 얘는 이제 아미노산을 갖고 오고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죠. 이제 분자 물질인데 이게 20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RNA라는 애가 DNA 세포 핵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 핵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아주 작은 구멍으로는 이 DNA가 못 나와요. DNA가 이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RNA가 대신
이제 여기 들어가나? 뭐 해가지고 DNA의 정보를 읽어온다. 그 RNA가 mRNA가 DNA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과정을 이제 전사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전사가 뭘 찍어내는 건지 아니면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DNA 구조를 보면은 우선 인간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30조 개라는 거는 그냥 평균치라는 거지, 사람마다 세포의 개수는 다 달라요. 그러면은 세포의 개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냐? 이 부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포의 수가 더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몸의 세포 수는 약 30조 개가 있다. 그리고 사람 몸의 염색체 수는 23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염색체의 개수는 총 36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한 개의 염색체는 두 개의 DNA가 꼬여 있다. 네. 그리고 한 개의 DNA, 그러니까 두 개의 DNA, 이제 가닥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닥이 꼬여 있다. 한 개의 DNA 가닥에는 30억 개의 염기쌍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염기는 ATGC로 이 4개가 존재해요. 이제 ATGC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AGCT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뭐 바뀌기도 하는데, 가장 좋게 염기를 외우는 방법은 ATGC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은 A와 T는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ATGC 그리고 G와 C는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염기쌍으로 존재한다. 예, 그래서 염기들이 단일해가지고 이 DNA 가닥을 이루진 않아요. 이 DNA 가닥을 이루는 거는 DNA 한 가닥을 이루는 요소들,
염기쌍, 그 다음에 인, 당, 요렇게 세 개가 DNA 가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기쌍이라고 하면은 AT GC들의 나열이죠. 네. 중요한 거는 DNA 가닥을 이루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염기쌍이고, 인과 당은 이 염기쌍을 이루는 그 가닥을 이루는 데 이제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인과 당은 염기쌍들이 DNA 가닥을 만드는 어떤 구조, 지지대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러면은 이 DNA는 두 가닥이에요. 한 개의 DNA 가닥. 예. 그러니까 DNA는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면은 그 사다리 모양 구조인데, 사다리 모양 구조는 왼쪽 지지대 한 개, 오른쪽 지지대 한 개, 총 두 가닥이죠. 그 사다리 지지대 중간 사이에 염기쌍들이 30억 개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다리 모양을 한 45도? 한 90도 정도 꼬우면 그게 이제 이중 나선 모양의 구조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DNA 하나에는 3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 한 개에는 30억 개의 염기쌍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염색체의 개수는 총 36개. 염색체 한 개는 DNA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DNA 한 개에는 30억 개의 염기쌍이 두 가닥이라고 하니까 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면 DNA 자체가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DNA 한 개와 두 가닥은 그러니까 가닥과 개수를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 이게 복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하면서 조금씩 헷갈리는데, 자, 대충 숫자는 대충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30억 개 곱하기 염색체, 자, DNA 한 개에는 30억 개. 그러니까 염색체에는 DNA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는 60억 개죠. 그리고 60억 개 곱하기 염색체가 총 36개니까 36을 또 곱해요. 자, 그러면은 60억 개 곱하기 36은 2100
60억 개가 나오는데 자, DNA 한 가닥에는 30억 개의 염계성이 존재한다. 그 염색체 염계성 30억 개? 죄송합니다. 지금 복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가 지금 헷갈리냐면은 염색체가 23쌍 총 잠깐만 23쌍인데 왜 46개야? 23 곱하기 1을 하면 46개인데 왜 36개야? 산수가 안 되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염색체의 종류별로 이제 DNA 개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 염색체마다 DNA 개수가 다른데 이걸 지금 일반화해서 지금 계산을 한 건데 지금 뭐 이게 완벽 마스터가 안 돼가지고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아무튼 요렇게 그냥 요렇게 하자고요. 염색체마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2160억 개에다가 2160억 개 곱하기 세포가 30쪽이니까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개하고 어깨하고 이거 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가 한 개의 세포 안에는 약 2000억 개의 DNA가 들어있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한 개의 세포 안에는 한 개의 DNA가 들어있지. 이중 나선 구조에 두 가닥 구조에 DNA가 들어있지. 지금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죠. 이게 2160억 개라는 게 DNA 개수가 아니라 염기의 개수예요. 그 염기가 지금 한 개의 DNA가 60억 개, 2160억은 36을 제가 왜 곱했지? 이거는 그러니까 2160억 개라는 건 이 사람 몸에 있는 염색체의 수,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사람 몸에 있는 총 염기의 숫자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세포가 다 다른데 내가 계산한 게 있었는데 지금 자 DNA 한 개에는 이것까지는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고 그래서 한 개의 세포 안에는 한 개의 당연히 DNA가 있는 거죠. 지금 뭔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자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저기가 잘 안 되네. DNA 가닥, 염색체,
염색체는 46개. 네. 그러니까 이 게놈이라는 거는 이것들을 다 모아서 게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의 총칭인데, 염색체는 이제 DNA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한 개의 세포 안에는 한 개의 DNA 이중나선 구조 가 있다. 그리고 세포는 총 30조 개가 있다. 사람의 몸 안에는 염색체가 23쌍, 총 46개가 있다. 근데 염색체라는 것은 DNA 두 개가 꼬아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꼬아져 있던 DNA가 각각 서로 이제 찢어지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DNA에는 DNA 개수는 무수히 세포별로 많지만 모든 DNA 정보는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한다. 그리고 세포들마다 자기 이제 조직이 있죠. 이제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그리고 기관 조직, 그리고 한 개 뭐 더 조직이 있는데, 아무튼 해서 총 4개의 조직이 있어요. 사람 몸을 크게 이루는 조직군들을 이제 4개로 분류를 해서 총 4개의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세포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DNA 정보에는 정보가 되게 많지만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DNA 정보만을 읽어서 그 세포는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들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호르몬 불균형, 뭐 호르몬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는 거는 세포들이 DNA 정보를 서로 송수신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몸의 이상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정상적인 통신 구조가 이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니까. 이 염기 수준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원자 사이즈가 0.3 나노미터거든요. 이 현재 반도체 공정이 3나노미터까지 이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원자 사이즈가 이제 평균이 0.3 나노미터 정도예요. 이제 원자도 뭐 규모가 사이즈가 큰 거는 막 뭐 1 나노미터 정도도 하는 그런 원자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것들은. 근데 이제 평균 0.3 나노미터인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염기 사이즈가 한 0.9 나노미터 한 이쯤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들이 뭉쳐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뭉쳐서 이제 세포를 이루는데, 염기도 분자의 한 종류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원자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사이즈다. 네. 이 ATGC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이제 사진수 체계죠. 하지만 사진수 체계지만 얘네는 염기쌍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이루다 보니 사실상 이진수 체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는 독립적으로 구성을 못해요. 염기 서열이 A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A는 무조건 T하고 뭉쳐야 되고 G는 C하고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ATGC가 사진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쌍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면 이게 하나의 구성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처음 의문 제기를 한 건데 AI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거를 염기를 그냥 물어보면 사진수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염기 쌍으로 물어보면은 이진수에 동의를 할 것 같아요. AI도. 그리고 이 염기쌍 그리고 인하고 당하고 모여 있는 거를 뉴클레오티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것들이 모인 게 DNA 한 가닥을 이루고 DNA 한 가닥 그리고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생기는 거죠. DNA 한 가닥이 두 개가 모여서 꼬여 있는 게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되는 거고, 이러한 DNA 이중 나선 구조 두 개가 모인 게 염색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이 다 모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게놈이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뭐 그러니까 인간의 DNA 구조를 다 파악한다는 얘기죠. 네. 염색체 46개는 제가 잘 몰라요. 뭐 X, 뭐 Y, 뭐 XX, 뭐 남자 여자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요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염색체 끝단에는 이제 텔로미어라는 구조가 있어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수명이 짧아진다. 노화가 빨라진다. 예,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는 세포 분열하고 관련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절대적으로 얘도 따른다는 거죠.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어떤 그 개수? 횟수? 제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빨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이빨이 어렸을 때 빠지고 나면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자라죠. 하지만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빨이 다시 재생되진 않죠. 그런 것처럼 세포도 분열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세포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많아질수록 텔로미어 길이는 짧아진다. 즉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노화는 가속되고 수명은 짧아진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외선을 많이 쐬고 그리고 뭐 화학 제품에 많이 노출되고 하다 보면은 세포는 이제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분열 횟수가 많아질수록 텔로미어 길이는 짧아진다. 노화는 가속되고 수명은 짧아진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세포라는 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세포들의 세계거든요. 세포들도 인간 사회처럼 이 자기 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 세상처럼 개미들도 이제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뭐 수개미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세포들도 이 DNA가 총 지휘자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자 겸 이제 지휘자 겸 역할을 하는 게 이 DNA라는 거죠. 그리고 mRNA는 이 DNA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단백질을 생성하는 이 수행원, 그러니까 이제 배달원 역할을 해요. 이제 설계도면 이 오더 그 배달을 대신 수행한다. 이제, 예. 택배 배달원.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 나왔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를 못했던 거 어딨어? 이 에너지, 아까 전에 생각나면 얘기하겠다 한 게 어디 있었죠? 어디로 갔나? 자,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이 리보솜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제 공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mRNA가 리보솜 공장에 자기가 DNA한테 복제해온 정보를 이제 가져가요. 그럼 리보솜은 그 mRNA가 가져온
그 정보를 이제 읽어서 읽어서 tRNA한테 야 저기 가서 아미노산 뭐랑 가져와. 이렇게 지시를 리보솜이 하나? 아무튼 리보솜 근처에는 tRNA하고 mRNA가 있고, tRNA는 세포질에 가서 아미노산을 이제 리보솜에 가져와요. 그러면은 리보솜은 이제 mRNA가 갖고 온 도면하고 tRNA가 가져온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한 번에 이제 mRNA 정보를 3개씩 읽어요. 그러니까 염기서열이죠. 염기서열을 한 번에 3개씩 읽어서 단백질을 이제 생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리보솜이 있고, 요렇게 리보솜이 있고, 리보솜 이렇게 리보솜들이 쭉 있으면은 mRNA가 자기가 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스캔하듯이 3개씩 리보솜들이 다 읽어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tRNA들은 여기서 이제 세포질로 가면서 아미노산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보솜이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찍어내서 단백질을, 그러니까 세포들의 최종 임무는 DNA가 하다란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생산을 한다. 네, 요게 이제 세포들의 최종 임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세포들 간의 소통은 호르몬이 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에너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이 생산을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에너지, 얘는 이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도당,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하고 포도당, 미토콘드리아. 이게 좀 헷갈리네. 아무튼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들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인데, 미토콘드리아는 특이한 게 자체적으로 DNA를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관련된 DNA는 그 세포 핵 안에 별도로 이제 DNA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기만의 DNA를 따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을 숙주로 하는 외계 생명체 같은 거예요. 원래 인간하고 이렇게 있는 애가 아니라 어떠한 아주 오래 전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생명체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생물에도 다 있나? 인간한테만 있나? 그건 제가 또 물어봐야겠네요. 미토콘드리아가 인간에게만 있는 건지 다른 생명체에도 있는 건지는 요건 확실치가 않네요. 네. 미토콘드리아. 이제 포도당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게 포도당인데, 포도당을 바로바로 쓴다는 그 개념하고 포도당을 쪼개가지고 쓴다는 개념하고 제가 요게 지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알아도 이제 뭐 기본적인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세포들의 세계에서도 자기들이 목표를 위해서 자신들만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 네, 막 배달도 하고 공장에서 찍어내고 그걸 또 mRNA를 이제 전령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메시지나 어떤 걸 이제 배달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뭔가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닫고 한 것들이 있는데 막상 적으니까 정작 중요한 얘기들을 못하는 게 아닌가. 빼먹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세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DNA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DNA의 특징은 정보를 저장한다.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내고.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고 제가 뭐가 뭐지라고 뭘 정확하게 모르는지 이렇게 복습을 해야지 저도 다음에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도 막 저는 이제 막 이런 어디 갔어? 이 뉴클레오티드라는 요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고 저는 이제 염기 서열 같은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A가 반드시 T랑 묶이고 G가 C랑 묶이고 하는 거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뉴클레오티드 이제 뼈대를 이루는 이제 인과 당이 또 따로 있다는 것도 그림으로 제가 보면서 이제 알았고 DNA 한 가닥과 DNA 개수, 이 가닥에 대한 이 개념,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DNA 한 개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고 그 한 가닥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DNA는 백업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중 나선 구조로 동일한 것들이 서로 상보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게 상보적으로 존재한다. 이 DNA가 이 이중 나선 구조 그리고 염기쌍 그리고 염색체도 이 쌍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쌍이에요. DNA 한 가닥도 두 가닥으로 그러니까 RNA는 한 가닥 구조예요. DNA는 두 가닥 구조.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DNA가 일부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한 가닥에 그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큰 DNA 손상이 일어나면은 복구는 힘들 수 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DNA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왜 세포 공부를 이번에 했냐면은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DNA 스토리지 개념. 이게 이제 DNA 스토리지 개념이 한 7, 8년 전쯤에 이제 막 발견했다, 가능하다, 요러한 뉴스 기사를 이제 이때 이제 막 하고 제가 접한 게 한 5년, 6년 그쯤 전에 접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엄청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이 DNA 스토리지 기술이 진짜 발전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도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DNA에는 무수하게 많은 염기들이 존재하고, 왜냐면은 한 개의 DNA에는 30억 개의 염기 서열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DNA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작잖아요. 이 세포 한 개의 세포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적층해서 쌓아 올리면은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개의 데이터 센터 규모를 이 손가락 한 개 사이즈에 다 담아낼 수 있다. 이것도 아주 겸손한 사이즈이죠. 뭐 인간 몸 크기 정도의 사이즈면은 인류 전체 데이터의 전부를 담아낼 수도 있다. 요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 몸의 DNA를 전부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400번 정도를 왕복할 수 있을 정도다.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DNA 한 개에 한 가닥에 길이는 1m 80이에요. 성인 남성 키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세포가 30조개니까 30조개 곱하기 대략 2m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400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60조 미터라는 거거든요. 60조 미터. 근데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20조 미터라는 거죠. 하나, 둘, 셋. 억 미터. 1000미터. 아니, 10,000미터. (1000미터) 그럼 1000미터면은 이렇게 하면은
1km면은 요렇게 킬로미터 환산하면, 자, 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야? 300km인가? 뭐 이렇게 치면은 엄청난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DNA를 전부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면은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 DNA 스토리지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지금은 뭐 이 합성 기술이 좀 이 약간 더디고, 읽는 기술, 이 시퀀스 기술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DNA를 이제 합성해서 그걸 적층해서 저장하는 게 조금 더 쉽고 읽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책을 쓰는 건 쉽죠. 종이에다가 막 적으면 되니까. 근데 종이에다가 막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을 적어 놓고 거기서 원하는 걸 딱 읽어내려면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DNA 스토리지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읽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요게 더 반대로 이 시퀀스 기술이 더 이 합성 기술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 근데 요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DNA를 합성해서 그냥 이제 뭐 적층하든 뭐 어떻게 하던 이제 저장하는 기술이 이제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생명체에 들어가 있는 DNA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 요래 버리면은 이거는 또 엄청난 상상의 이제 다양한 문제. 이미 생명체의 DNA에는 DNA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생명체의 DNA를 지워버리고 외부의 DNA로 변경, 수정, 대체한다? 그리고 그거를 뭐 다른 기술적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 뭐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은 엄청 빠르죠. 전자기적 그 상호작용이 그래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하면은, 그래서 이 다음 노벨상은 제가 타야겠어요. 이 세포 말고 최근에 입자 공부도 조금 했는데 또 새로운 좀 더 예전에 이 몰랐던 거를 알게 된 영역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 세포 얘기를 또 할진 모르겠지만, 네. 근데 어차피 오늘 얘기한 이 구조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예. 왜냐면은 여기서 더 심화된 버전으로 간다면은 예를 들면 뭐 아미노산 20개를 다 뭐 나열해가지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리보솜 말고도 세포 내에는 또 다양한 일을 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DNA, RNA, 리보섬 뭐 요 정도 이제 미토콘드리아 요 정도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이것들이 핵심이에요.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핵심적인 세포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요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